안녕하세요. 긍정 에너지를 함께하는 책 읽는 예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볼 책은 나는 오늘도 행운을 준비한다입니다. 2020년을 맞이해서 행운을 준비하는 자세, 이러한 책들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행운을 높이는 어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하게 인스타 라이브 방송도 같이 한번 켜보기로 했습니다. 자, 행운을 준비하자. 괜찮은 인생이 시작됐다. 행운을 준비하고 만드는 방법을 과학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독창적인 논문이에요. 이는 행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책이기에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에게 추천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그저 그런 행운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운이 좋아져요. 이렇게 하면은 운이 좋아져요 하는 근거 없는 그런 책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정말 실용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권을 기다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시의적절한 책이다. 힘든 상황을 행운으로 극복하는 직장인, 유명 배우, 기업 CEO 등의 성공담이 담겨 있다. 이 책은 행운을 준비하는 방법뿐 아니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가 실린 교본이라 할 만하다. 행운은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행운이 받쳐줘야 일이 잘 성사가 되는데요. 행운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처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게 맞나요? 잠깐 멈춰가지고 네. 처음 이렇게 해봐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행운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행운을 준비한다. 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나님 안녕하세요. 페이지 315쪽입니다. 무엇이 행운의 삶을 만드는가? 자신에게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아라. 앞을 바라보며 행운을 만들기. 여기에 이러한 예시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이 책의 저자랑 바나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앞에 내용에서 행운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행운을 그저 행운이 떨어질 거야 하늘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에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노력을 해서 만들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계속 끊기나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행운의 기회를 만드는 방법들을 찾아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그는 행운이 좀 더 큰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큰 질문은 무엇이 운 좋은 삶을 만드는가 하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행운을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파악했으니 이제 모든 것을 제대로 종합해야 해요. 우리가 다룬 모든 요소들에는 직업에서의 성공, 자녀에 대한 확신, 사랑에 대한 열의, 힘든 날을 좋은 날로 바꾸는 능력 등 스스로를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행운을 만드는 일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앞날의 가능성에 대한 통제력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요소들을 한데 모으면 더 큰 의미에서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예시가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 해요. 그건 약간 베이킹 것 같아요. 소금, 밀가루, 물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래요. 흰 빵 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고급스러운 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만들려는지 알아야 해요. 이렇게 해서 바나비라는 사람은 몇 년 전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깊이 있는 주제를 파고들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대부분의 인생의 큰 목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학생들에겐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큰 그림이 없었어요. 바나비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미래에 대해 모호하게 말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직업에 묻자 학생들은 되게 불편한 침묵을 잠깐 보였다가 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야죠 라던가 돈을 많이 버는 일이요 같은 말을 했습니다. 비단 직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계획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나비는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결혼을 해서 바닷가에 언제 내가 집을 짓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아픈 부모님을 돌보고 싶다 이러한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고 해요. 염원이 있을 때 그 염원을 현실로 바꾸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행운을 만들려면 앞서 생각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강물이 데려다 주는 대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이른바 물 흐르는 대로 간다는 말이군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운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린 올바른 장소에 있어야 해요. 자신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는 결국 어디에 도달하는가와 큰 관련이 있어요. 네, 정말 여기서 느낀 바가 되게 큰데요. 지금 방송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 멈춘 상태인가요? 네. 방송이 잠깐 끊겼었어서 인스타 방송을 다시 잠깐 켜봤어요. 네,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바나비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지적했다. 모든 것을 계획하지 못하며 모든 것을 계획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회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응답자들의 생각은 전적으로 맞았다. 흔히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할 때 그러한 가능성들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으면 행운을 얻을 수 있다. 바나비는 바로 이러한 점이 미묘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주변에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어떤 정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나비의 베이킹을 비유로 돌아가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엌에 밀가루, 물, 소금,
부엌에 밀가루, 물, 소금이 있다고 해도 빵을 만들겠거나, 안녕하세요. 부엌에 이제 밀가루랑 물이랑 소금이 있다고 해도 빵을 먹겠다거나 빵을 만들겠다 혹은 팔겠다 이러한 목표가 없으면 이러한 재료들은 그냥 재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주방에서 제빵기구를 꺼내서 빵을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데요. 당신은 행운의 마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몇 달 동안 보관장에 처박혀 있던 말린 과일, 건포도, 초콜릿 조각 등이 든 봉지들이 갑자기 새로운 가능성을 띠게 돼요.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재료들이 내가 빵을 만들겠다거나 먹겠다거나 팔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재료들을 보는 순간 여기서 이제 바로 행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가능성이 열리고 이 봉지들을 열어서 한데 섞어서 근사한 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 이 빵을 지역 축제에 가지고 나가서 호평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그냥 만든 것 뿐인데 운이 좋아서 이렇게 제가 좋은 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하지만 이를 계획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그냥 거저 얻어진 행운이 아니에요. 네. 어떤 결과를 미리 예상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섰을 때, 가령 빵을 만들었을 때 여러 기회에 기민해졌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빵을 만드는 일과 관련된 이러한 진실은 한 항공사의 설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나비는 최근에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항공사 에어아시아를 설립한 기업가 토니 페르난데스를 만났는데요. 두 사람이 대화할 때 페르난데스는 자신이 성공을 거둔 것은 운이 좋아서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절반 이상의 아시아 사람들에게 저가 항공을 제공할 방법을 쭉 생각해왔다고 바나비에게 말했는데요. 그는 시장에 진입할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비극 이후 비행기 임대 비용이 급락했기에 시장에 진출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는데요. 그의 말 그대로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이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단지 성공한 게 운이 좋아서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는 계획을 세워왔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기회를 보고 행운을 잡았고 그 결과 갑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항상 생각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예시처럼 빵을 만들겠다, 빵을 먹겠다, 빵을 팔겠다 이러한 계획을 평소에 내가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 우연히 주방에서 여러 가지 베이킹 재료들이 있었을 때 밀가루랑 단지 그것은 건포도 조각, 그런 소금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빵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이제 지역 그런 경연대회에 출품을 해서 이제 상을 탔을 때 저는 그냥 운이 좋았어요. 그냥 집에 있던 재료로 우연히 이렇게 만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이 책에서 예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목표를 설정하고 항상 내가 행운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행운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 책에서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정말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인스타로 이렇게 책 소개를 해본 거는 정말 처음이었는데요. 지금 땀이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아까 방송도 잠깐 꺼졌어서 지금 다시 켰었는데요.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좋은 예시가 나와요. 우리는 행운에 이르는 길들이 굉장히 때로는 변화가 많은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삶이란 공평해야 한다고 믿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생을 해온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래,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넌 그동안 애를 많이 썼으니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이 책의 저자는 행운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길에 들어서거나 그 길에 대해서 벗어나는지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운이 항상 그냥 우연히 이렇게 올 것 같지만 우리가 이걸 잘 운전해 나가는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는 걸 지적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대학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에 합격하는 게 되게 그 당시에는 운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는 결혼하게 됐었을 때는 완벽한 결혼식 생각에만 빠져서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왜 그렇게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겼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을 만큼 그러한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러한 사건들은 운 좋은 삶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사건은 좀 더 큰 그림의 일부가 되어야만 행운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단편적으로 내가 이러한 결혼식 준비를 한 거를 결혼 성공을 시킨 거 이렇게 한 가지로 단편적으로 매칭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일련의 인생의 어떤 이러한 사건들이 다 연결고리 퍼즐을 맞춰서 이게 일련의 큰 그림을 이루었을 때 이게 거대한 행운이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듯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재즈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나는 위대한 재즈 음악가 마일스 데이비스가 생각났다. 그는 틀린 같은 것은 없으며 그 다음에 오는 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옳은 같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멋지게 시작한 음이 시들하게 끝날 수도 있고 무미 건조하게 시작한 음이 한 곡의 노래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음으로도 반복 악절을 연주할 수 있는 것, 이걸 재즈라고 하는데요. 이는 인생에서 행운을 만드는 능력이기도 하다고 해요. 재즈 클럽에서 한 음악가가 다른 음악가의 연주에 뒤이어서 전과 다르게 더 긴 연주나 혹은 더 멋진 연주를 이어가는 것을 들을 때 황홀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음들이 서로 잘 어우러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어떤 단편적인 그런 사건들, 조각들은 이렇게 모든 음처럼 서로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조화가 되면 이것이 하나의 아주 훌륭한 곡으로 탄생하듯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우리는 인생을 보고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행운에 이제 우리가 취해가지고 그거에서 딱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복권이 당첨돼서 굉장한 행운이 있었는데 막말로 내일 갑자기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생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 평생 우리는 큰 흐름으로 봐야 된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어서 타고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왕자 이렇게 타고났으면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도 막상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고충들은 나름으로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문조사를 각자 해봤다고 하는데요. 뭐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이제 내가 운이 좋다라는 사람들을 이제 투표를 해보자고 했었을 때, 막상 내가 운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행운, 어떤 내가 가진 재산, 이런 것들은 재산이나 어떤 타고난 거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또 즐겁게 생활을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운을 좋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엔 또 나와 있어요. 가령 부잣집으로 타고나고 뭐 왕족으로 타고났는데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면은 흐르는 대로 살면 인생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폭삭 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굉장히 평범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행운을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언제든지 행운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겁니다. 남경님 맞아요. 본인의 몫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사건은 발생하기 마련이며 우리는 보이는 노력, 회복 탄력성, 결단력, 끈기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운 좋은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되게 힘든 생활을 한 왕족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운이 좋아 보이는 왕족이었는데요. 왕자였어요. 그가 남들이 볼 때는 별로 힘들지 않게 운 좋은 인생을 누려왔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운 좋게 좋은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키를 타다가 그 수상 스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방파제의 엄청난 힘으로 충돌해서 신체 내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죽음을 넘나들면서 간의 절반과 폐의 일부를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부지하느라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8개월 동안 하루하루를 버텨내었고 결국 살아내었어요. 그는 퇴원을 했고 영국 왕립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시 대담 무쌍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방파제 사고가 난 지 10년 만에 그리고 예쁜 공주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큰 시련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바로 림프종이라는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목숨을 겨우 건졌는데 첫 번째 사고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이제 겨우 행복해지나 했는데 또 이러한 암, 첫 번째 사고에 그때 받았던 약물 치료가 원인이 돼서 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는 또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광범위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가장 원하는 건 그저 목숨을 건지는 것이었다고 해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병과 싸워가면서 자신의 삶과 신체를 다시 만들어 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는 예전에 선택했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군인이 되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는 이 저자가 본 사람 가운데 가장 자세가 꼿꼿했고 변함없이 당당한 태도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했다고 해요. 정말 저의 삶과 비슷하네요. 저도 이렇게 계속 큰 사고, 인생에서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었고, 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심한 건 아니었지만 거의 죽을 만큼 아팠었고, 또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그런 몇 년 동안의 생활을 거쳐서, 재활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또 마라톤도 저도 작년에 나가서 했었고, 또 맞아요, 우리는 멋진 운전사예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마라톤에 나갈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렇게 더 극복해서 훨씬 더 멋있는 사람으로, 네, 성장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하지 않고 행운을 노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왕자로 태어났다고 해도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타고난 이점들이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으면서 운종길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항상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또 이 흐름을 마치 재즈 연주를 하듯이, 네, 계속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정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운을 그냥 만드는 법이 아니라 일과 사랑, 삶을 변화시키는 행운의 과학. 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다양한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예시들이 정말 공감이 많이 와닿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와닿는 부분을 한번 읽어봤어요, 오늘은. 저 지금 땀으로 전신이 흠뻑 젖었어요. 긴장해서. 오늘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좋은 꿈들 꾸시고, 네, 다음에 또 인스타 라이브 방송도 같이 켜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책 제목이요. 나는 오늘도 행운을 준비한다입니다. 네. 보이시죠? 행운을 준비하자. 괜찮은 인생이 시작됐다. 네. 저도 이 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영적인 부분도 많이 담겨 있고, 실용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다 담겨 있어서, 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전 이만 들어갈게요. 좋은 꿈 꾸세요. 사랑합니다.